혹시 우리 강아지 너무 예뻐서 무릎에 앉히고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동일 수 있다면 어떠세요? 심지어 법적으로는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쓰는 거랑 똑같은 위험으로 취급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제가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A씨와 반려견 초코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날씨 좋은 주말 오후 공원으로 놀러 가는 길이었어요. 조수석에 얌전히 있던 초코가 낑낑대니까 A씨는 바로 초코를 자기 무릎 위로 쏙 앉혔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마음속으로는 에이, 잠깐인데 뭐. 바로 앞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에게 딱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 강아지를 잠깐 안았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입니다. 과연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A씨의 저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주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입니다. 아니, 강아지랑 스마트폰이요?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A씨의 궁금증을 풀어줄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이 B씨라는 분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B씨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다가 단속에 걸렸는데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려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갔습니다. B씨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운전하다가 잠깐 통화 좀 했다고 이걸 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법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법이 볼 때는요, 반려견을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거나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어뜨린다는 거죠. 한 손은 운전대에서 떠나 있고 시선과 정신도 분산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게 바로 법이 이 두 가지 행동을 똑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B씨의 이 사건,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가 딱 꺼내든 기준이 뭐냐면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국가가 법으로 국민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종의 깐깐한 심사 기준 같은 겁니다. 목적은 타당한지, 방법은 괜찮은지,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우리가 겪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지 그 균형을 보는 거죠.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4가지 단계를 한번 같이 따져볼까요? 첫째, 목적. 교통사고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 당연히 정당하죠. 오케이. 둘째, 방법.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막는다.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죠? 맞습니다. 셋째, 최소 침해. 핸즈프리 같은 대안도 있으니까 무조건 못하게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저울을 보세요. 운전자의 아주 작은 불편함이랑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저울에 올리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논리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그 상황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리어라는 대안이 있고 나의 사소한 편안함보다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처벌 수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게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처럼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 4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사고라도 나면 이건 그냥 보통 사고가 아니라 중과실 사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정말 최악의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댕댕이랑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우리 모두를 위한 몇 가지 필수 안전 수칙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용 카시트는 캐리어를 쓰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운전자인 나를 위한 것보다도 혹시 모를 급정거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가 앞으로 튕겨나가 다치는 끔찍한 일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릎 위는 절대 안 됩니다. 창밖으로 얼굴 내미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건 에이, 잠깐인데 뭐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에 빨간불이 들어온 위반 항목들을 보세요. 휴대폰 통화, 영상 시청,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한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기. 전부 다 안 되죠? 하지만 오른쪽에 파란불, 허용되는 것들을 보면 기준이 명확해져요. 핸즈프리 통화나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건 괜찮아요. 기준이 보이시나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시선과 정신을 운전에서 빼앗아 가는가. 바로 이거예요.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 핸들은 오직 우리 손에만 있어야 하고 시선은 오직 전방에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행복한 드라이브, 그 행복은 안전이라는 단단한 약속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드라이브는 당신과 사랑하는 반려견, 그리고 이 도로를 함께 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